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Hello, everybody. How we doing over there? How's Kim Jong-un doing? That's a good-looking group of people, isn't it? Welcome back, Mr. President. So, we'd be privileged to host you here in Korea soon. You can see firsthand the quality of our soldiers here. So, could I ask you, how is it going in South Korea right now? How's it doing? You have somebody with pretty bad intentions, I guess. Every day we train, stay hard. We plan for anything that you possibly can need us to do. Thank you very much. This is really, is this man central casting or what? If I'm doing a movie, I pick him to play my lead. 자, 이번 이야기부터는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백악관 재입성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과 첫 영상통화를 진행했습니다. 자, 취임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의 주한미군과 영상통화를 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텐데요. 해외에 주둔한 부대 가운데 주한미군만 콕 집었다는 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어마어마한 청구서, 즉 방위비 인상 문제와도 혹시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짐작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남아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과의 통화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안부를 묻는 장면도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브로맨스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관계를 보여주는 발언들 짧게 준비했습니다. Rocket 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미국의 늑다리 미치광이를 불로 다스릴 것이다. Remember when he said, I have a red button on my desk? That was a very threatening sound. I have a red button on my desk. I said, I have a red button on mine too, but mine's much bigger and mine works. For me, I liked him. We got along very well. Now he is a nuclear power. We got along. I think he'll be happy to see him coming back. 얼마 전에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 가운데 트럼프의 측근 인물이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 이른바 핵 보유국으로 언급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일지 우리 뉴스에일 라이브의 시간에도 짚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 들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도 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 정부가 가장 걱정하는 스몰 딜, 그러니까 핵을 없애는 쪽으로 협상을 가는 게 아니라 핵은 인정을 하고 핵 보유국들끼리 앉아서 하는 협상, 여긴 또 우리 대한민국은 소외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이제 현실화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그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원천적으로 없애버린다면 그게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우리 지구촌 전체의 평화를 더 보장하는 조치가 될 텐데요. 현재까지 김정은과 북한이 보여온 여러 가지 액션을 보게 되면 자기들이 가진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는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흔히 스몰 딜, 여기서 스몰이라는 의미는 핵무기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만 무력화하는 조치가 될 테고, 네.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국 본토, 그러니까 미국의 영토 안으로 떨어질 수 있는 미사일과 핵무기들에 대해서만 이러한 비핵화가 됐건 무력화가 됐건 미국과 북한의 협상을 통해서 그러한 무기 체계는 없애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확답을 얻어내는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지금 현실적인 부분으로 방향을 튼 게 아니냐, 트럼프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협상이 우선이다라고 인정할 수는 있지만 핵 가진 사람, 나라, 그러니까 미국, 그리고 인정하는 북한, 러시아, 중국, 이렇게만 한반도 문제를 모여서 논의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소외되지 않습니까? 이럴 가능성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네,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변국이 뭐 세계 강대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우리는 미국이 보장하는 핵우산 또는 미국이 이야기하는 확장 억제, 미국의 보호 아래서 한반도의 평화는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까지 견지해 왔었는데요.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이 그동안 수많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가 될 것이라고 믿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의 그 국무부 장관도 북한을 핵 잠재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네. 우리의 그 외교안보 정책도 북한의 핵을 그동안은 비핵화라는 전제에 얽매여서 더 이상의 그 어떤 사고의 진전이 되지 못했는데요. 네. 이제는 새롭게 좀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일단 김정은은 굉장히 기분 좋아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본인 이름을 거론하면서 뭐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지금 또 관심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김정은이. 앞으로 이제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잔뜩 몸값을 올리려는 그런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